이놈들아! 나니하고 내 얼굴들아 보상에다가 이러고 돈 받아 내 적지를 돌려놓으라 이놈들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국민훈장 모란장 서원이 보류됐습니다. 지금까지 15년 동안 국민회의 안건에 다른 부처의 의견이 제시돼 가지고 그 수상이 보류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 그 일본 눈치를 보기 위해서 95세 할머니의 상까지 선에서 빼앗는 있을 수 없는 행위를 외교부가 한 것도 일본이나 일본 피고 기업을 의식한 지극히 있을 수 없는 그 폐륜적인 행동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상을 또 못 받게 됐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처음에는 아유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나서는 너무 서운해 하셨어요. 국민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또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좋았는데 이것이 또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정부가 나서서 또 상을 못 주겠다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또 왜 그러는지 왜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이 상을 방해하는 건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좌절감도 많이 느끼셨고 또 이제 어디서부터 또 본인의 삶이 또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 아는 언제 그것은 이제 정부가 일본 피고 기업 대신에 다른 꼼수를 찾다 지혜를 짜낸 방안인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피해자들 입장에 있어서는 매우 모욕적으로 느껴지고 특히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인 일본 정부나 일본 피고 기업의 진정한 반성이나 태도 전환이 먼저 선행돼야 하는 것인데 일본은 전혀 움직이려고 하는 자세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저자세로 구걸하듯이 일본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그러한 방식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의 권리를 압살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거나 또는 정당한 권리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해자의 책임을 면책시켜주는 이 방법의 일환이기 때문에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많은 분들이 피해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사무실로 항의 전화도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그 분노의 목소리들을 그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연락을 주시기도 하고 또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 그 피해 당사자만의 문제도 아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지만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그 분노하시는 분들 우리 함께
알려보자, 이 문제를.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이 할머니한테 위로의 상, 평화인권상, 또 시민인권상 이런 그 이름으로 많이들 이제 할머니께 상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에서 할머니께서 너무 눈물겹게 고맙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이런 움직임들 때문에 시민들의 목소리, 또 손잡아주는 국민들 덕분에 내가 끝까지 이 싸움, 일본 정부로부터 또 미쓰비시 중공업으로부터 사죄받고 배상받을 때까지 싸우겠다. 다시 이제 또 힘을 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대신 배상하겠다. 여러 기업들에게 기부를 받아서 대신 배상하겠다. 아직 일본은 사과도 하지 않았는데, 사실 이런 방식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풀어가겠다는 국가 간의 어떤 이해관계에 한 국민의 청춘을 송두리째 빼앗은 그 아픔을 결코 대신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취지로 직접 배상을 촉구하는 그런 의원 모임을 하게 된 것이죠. 김상희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여야의 의원님들이 이 모임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하는 것은 당연할 테고, 특히 일본 미쓰비시와 같은 기업들이 직접 배상할 수 있는 길을 좀 촉구하는 다양한 형태의 국회 행사를 좀 개최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런 결의안 채택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남녀 통틀어서 강제 동원 되신 분들, 국외로 강제 동원 되신 분들은 작년 기준으로 이맘때 1,815명이었습니다. 올해는 정확히 아직 확인되지는 않습니다만 추정키에 아마 1,500명 이하로 급격히 줄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연세가 이제 90대 중후반 정도이시거든요. 이제 아주 어린 나이에 가셨던 할머니들이 벌써 95세 안팎이시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생존에 계신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사실 우리 곁에 계실 날이 불과 몇 해가 되지 않고 조만간 어쩌면 역사의 마지막 그 증언자가 이제 되실 상황일 정도로 이 많은 시간이 좀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제 가장 무엇보다 일본의 좀 태도 변화가 무엇보다 좀 시급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국민들도 이 피해자 목소리 30년을 끊임없이 만들어낸 일관되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한 번 더 들어주시고, 어떤 방식이 이 피해자들이 원하는 방식, 이 방식으로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좀 응원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왕이 지배하는 나라, 또 일본의 제국주의 통치 아래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던 그 나라에서 청춘을 희생했던 우리 많은 시민들이 계십니다. 그 시민들이 이제는 정말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나라, 국가가 내 삶을 지켜주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꿈꾸고 계십니다. 그 출발은 우리 양금덕 어머니와 같이 희생되셨던 분들이 국가로부터 제대로 사과받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분들을 강제징용에 끌고 갔던 기업들에게 제대로 된 배상을 받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큰 힘이 되리라 생각되고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큰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일본 사람한테
내가 일본 사람이라도 하기 싫은데 일본 놈한테 그 압박당하고 이렇게 사니를 생각하면 무릎 꿇고 사죄하도 신찬하고 사죄 한마디 들어본 것이 내가 살아있을 때 그 소원인데 나이는 이 나이 되도록 지금 병원이 많고 그렇게 이렇게 살지 그전까지 병원이 없어 이렇게 살도 못해요. 그러나 나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할머니 건강하시오 오래오래 사시오 야 이런 말 저런 말 들으면 기분도 좋고 나는 그 소년 나 살 때까지 그놈들한테 사죄 한마디 듣고 가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